다들 안녕하세요. 프로토 91회차 토신 정보방 환급 인증합니다. 당첨금은 세후 금액인 거 알고 계시죠? 다들 아시겠지만 한 경기 취소되어 당첨금이 반토막 났지만 그래도 당첨 모두 축하드리며 오늘 경기도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금일 첫 번째 경기 알크마르 대 헤라클레스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알크마르는 지난 라운드 스파르타 원정을 승리하고 연패를 벗어났으며 호벤과 페에노르트 등 라이벌전 패배를 비롯해 하위권 팀인 빌럼에도 덜미를 잡히는 등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었는데 반등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고 최전방 공격수인 페럿이 상대 수비와 싸워주며 기회를 많이 만들었고 미나스와 쿠프 마이너스 등이 세컨 찬스를 잘 살렸고 주중에 유로파 일정을 소화하고 난 이후 휴식일이 짧긴 했지만 홈 연전이기에 큰 부담을 느끼진 않아도 된다. 헤라클레스는 휴식기 이후 첫 경기에서 발베이크와 비겼으며 홈이었고 리그 최하위 팀을 상대했기에 승리가 간절했는데 결승골이 터지지 않았고 쿨레노비치의 골이 나왔지만 엥게스가 골키퍼와 1대1 상황을 해결하지 못한 것이 결정적이었고 이 경기는 상위권 팀을 원정에서 상대하기에 어느 정도 라인을 내리고 버티기로 임할 수 있다. 알크마르의 승리를 본다. 그간 연패를 당하는 등 분위기가 좋지 않았지만 휴식기를 잘 보내며 팀을 정비했기에 홈에서 연승을 노릴 수 있다. 미나스가 중원과 측면을 오가며 상대 수비를 공략할 것이고 페럿이 안정적인 결정력을 보여줄 알크마르가 승리할 것이다. 금일 두 번째 경기 트벤테 대 고어헤드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트벤테는 홈에서 연승을 달리던 시타르트를 잡고 선두권을 계속 추격했으며 상대의 거친 수비에 고전한 건 사실이지만 이번 시즌 리그 득점왕에 도전 중인 미들라이커 스테인이 다시 골을 터뜨렸고 벤치에서 들어온 장신 스트라이커 반 볼프스빈켈도 골맛을 봤으며 호벤이 앞서가는 에레디비지에인데 아약스와 페에노르트 등을 추격할 수 있는 유력한 후보다. 고어헤드는 이번 시즌 리그 4강과 위트레흐트를 제외하면 가장 인상적인 팀이고 우승권 팀 상대로는 다소 주춤했지만 비슷한 전력의 팀 상대로는 확실하게 승점을 따냈고 시즌 후 있을 유로파 컨퍼런스 플레이오프에 나갈 순위를 유지 중이며 노버와 크라머 등 베테랑 중앙 수비가 안정적으로 수비 라인을 지키고 있다. 트벤테의 승리를 본다. 위니옹전 이후 휴식일이 짧긴 했지만 홈 연전 일정으로 굳이 크게 로테이션을 돌리지 않을 것이다. 레기어와 베셀링크의 수비 지원 아래 스테인이 적극적으로 공격에 가담할 수 있고 람머스가 고어헤드 수비를 끌고 다닐 트벤테가 연승에 성공할 것이다. 금일 세 번째 경기 파르마 대 라치오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파르마는 휴식기 이후 첫 경기에서 아탈란타에 패했다. 칸첼리에리의 한 골이 나오긴 했지만 현재 유럽에서 가장 뜨거운 아탈란타를 저지하긴 어려웠으며 그리고 다음 일정도 홈이지만 아탈란타 못지않은 페이스의 라치오를 상대한다. 라치오가 주중에 유로파 일정을 소화하긴 했지만 해외 원정을 다녀온 것이 아니기에 체력 부담이 크지 않고 쉽사리 공격에 기여를 올리기 어렵고 데니스맨의 스피드를 앞세운 역습으로 승부를 봐야 한다. 라치오는 최근 5경기에서 제노아와 볼로냐, 몬차 등을 연파하며 전승에 성공했다. 그로 인해 리그 5위의 순위지만 1위와 승점 차이를 1점까지 좁혔으며 유로파에서도 순항하며 16강 직행 가능성이 가장 큰 팀일 정도로 시즌 페이스가 좋고 타이트한 일정이지만 이동거리가 짧았고 이삭센과 차오우나, 노슬린과 기고 등 주전급 로테이션 자원이 즐비하기에 연승을 이어가기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이다. 접전을 본다. 홈, 원정을 가리지 않고 승리를 추가 중인 라치오의 페이스가 대단한 건 사실이다. 그러나 파르마가 텐백을 가동하며 승점 추가를 노릴 것이기에 라치오의 의도대로 경기가 흘러가지 않을 것이며 사이먼 솜과 에스테베즈의 더블 볼란치가 경기 내내 라인을 올리지 않고 상대의 역습에 대비할 파르마가 승점 1점을 따낼 것이다. 금일 네 번째 경기 토리노 대 나폴리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토리노는 반드시 승리가 필요했던 몬차 상대로 승점 1점 추가에 그치며 중위권을 벗어나지 못했으며 시즌 초반 우디네세, 엠폴리 등과 함께 중위권 팀들의 선전을 이끌었던 팀이었는데 어느덧 순위가 자리를 찾아갔고 그래도
몬차 상대로 경기를 주도하며 연패를 끊어냈고 부상으로 빠졌던 선수들이 속속 돌아왔고 선두팀을 상대하지만 이번 홈 경기에는 사나브리아와 채 아담스 등 골이 가능한 투톱을 가동할 것이고 블라시치가 측면과 최전방을 오가며 공격 전개를 이끌 것이다. 나폴리는 루카쿠의 골로 로마를 잡고 선두를 지켜냈으며 그러나 인테르와 아탈란타, 라치오와 피오렌티나 등 4팀에게 승점 1점 차로 추격당하고 있기에 불안한 일이고 연승이 필요하고 다른 강팀들이 유럽 대항전 일정을 소화하는 것과 달리 지난 시즌 부진으로 인해 리그에만 전념하고 있기에 전력 누수가 적고 주축 선수들이 모두 나설 수 있다. 나폴리의 승리를 본다. 리치와 블라시치가 중원에 나설 토리노의 중원 경쟁력도 나쁘지 않다. 그러나 로보트카가 부상에서 돌아왔고 앙귀사와 길모어가 중원을 책임질 나폴리 상대로 원하는 경기를 하긴 어렵고 루카쿠의 묵직한 문전 침투 외에도 흐비차와 네레스가 측면 돌파로 기회를 만들 나폴리가 승리할 것이다. 금일 5번째 경기 몽펠리에 데릴 OSC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몽펠리에는 휴식기 이후 재개된 리그 경기에서 생테티엔에 패했으며 원정이었지만 타지 사바니어와 카즈리, 노르딘 등 베테랑 공격진을 앞세워 상대 수비를 두들겼지만 골이 터지지 않았고 그로 인해 리그 최하위를 벗어나지 못한 상황이며 단 수비 조직력이 개선된 건 눈에 띈다. 최근 3경기 연속 상대를 1골로 막아냈는데 은징굴라가 중원에서 최종 수비 보호를 잘하고 있다. 릴은 주중 이태리 원정에서 볼로냐를 잡고 챔스 16강 직행에 다가섰으며 리그에서도 파리 생제르맹의 독주를 견제할 대항마로 평가받는데 최근 무패를 이어가고 있고 볼로냐 원정에서 결승골 포함 멀티골을 터트린 19세의 신성 은갈라 이후 무카우가 안드레와 함께 중원을 지키고 있고 샤라위와 데이빗 등 해결할 선수들이 즐비하다. 릴의 승리를 본다. 볼로냐 원정 이후 휴식할 시간이 다소 부족했던 건 맞다. 그러나 하랄송과 망디, 제그로 바등이 20분 이하로 짧게 뛰었기에 이번 경기에 풀타임을 소화할 수 있고 카벨라와 좋은 몸 상태로 공격을 주도할 것이며 하드 파울이 많은 홈팀 상대로 데이빗과 샤라위가 위험 지역에서 프리킥도 얻어낼 일 승리할 것이다. 금일 6번째 경기 마인츠 대 호펜하임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마인츠는 휴식기 이후 재개된 리그 경기에서 버크하트와 이재성, 아미리의 골로 승리하며 연승을 기록했으며 휴식기 전 마지막 경기에서 도르트문트를 완파했었는데 이제 유럽 대항전 출전을 노릴 순위권으로 올라왔고 시즌 7골을 기록 중인 버크하트가 팀 공격 상황에서 마무리를 잘하며 안정적으로 득점했고 이재성은 2경기 연속 골맛을 봤다. 호펜하임은 라이프치히를 잡고 하위권을 탈출했으며 지난 시즌 성적을 내며 이번 시즌 유럽 대항전에 출전 중이지만 분데스리가에서는 강등권 언저리에 머물렀었는데 반격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고 크라마리치의 부담을 덜어준 흘로잭이 최전방과 측면을 오가며 번뜩이는 움직임을 보여줬고 비쇼프의 중원 공격 가담도 원활했다. 마인츠의 승리를 본다. 라이프치히를 잡은 호펜하임의 분위기도 나쁘지 않다. 그러나 금요일 새벽 유럽 대항전 일정을 소화하고 휴식할 시간이 짧았기에 체력적인 부담이 크고 라르센과 유라색 등 좋은 벤치 자원이 있지만 상승세의 마인츠 원정에서 고전할 것이며 버크하트의 골 결정력 외에도 이재성과 비드머, 아미리 등이 공격 상황을 주도할 마인츠가 3연승에 성공할 것이다. 토신 최종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말 걸어주시면 토신 정보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립니다. 제발 손해보면서 토토하지 말고 다같이 웃으면서 즐겁게 베팅합시다. 함께 하실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